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준입니다. 네. 작업실 소개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네. 사실 방송하면서 좀 뒤쪽에 좀 뭐가 계속 보이잖아요. 방송을 하면은 제가. 네. 그래서 좀 굳이 또 해야 되나?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보면은 또 어떨까 싶어서, 네.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묘하게 뭔가 정돈이 된 것 같으면서 안 된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애매한 좀 그런 작업실이지만은 그래서 좀 소개를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 쪽에 카페트랑 풀업바가 있습니다. 가끔씩 해요, 가끔씩. 아무래도 기타 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게 되면은 손목이 부담이 좀 가서 올해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좀 많이 지저분한데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쪽은 이제 잡동사니들 모아놓는 곳입니다. 네, 이제 뭐 케이스, 자, 우리 기타 대수가 적은 편은 또 아니다 보니까 케이스를 이쪽에다 몰아놓고 있고, 그리고 저 갖다 버려야 되는 것들도 좀 있는데 네, 귀찮아서 안 버리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청소기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쪽도 잡동사니들, 뭐 치약, 뭐 디퓨저, 향수, 뭐 이런 것들, 좀 뭐 뇌물긴 보이죠? 네, 저 기타 용품들도 좀 있고, 밑에는 좀 뭐 세제 같은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간식거리도 였다가 있고요. 당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집어먹는 용도로. 그리고 저 제 팬분, 제 오래된 팬분께서 또 그려주신 그림도 있고, 참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작업실은 정리가 돼 있는 듯 하면서도 안 돼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커피를 또 되게 좋아해가지고 항상 작업실에 출근을 하면은 커피를 한 잔씩 꼭 내려 마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에스프레소 머신, 먼지가 좀 쌓여있긴 한데 쓴지 오래돼가지고 에스프레소 머신, 뭐 커피 포트도 따로 구비해 놓고, 그라인더도 있고, 네. 저 드리퍼는 깨졌어요. 밑부분이. 근데 이제 드립하는 데는 문제가 딱히 없어서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로프레스, 오늘 아침에 사용했고요. 요 뒤쪽 요 봉투는 이제 커피 찌꺼기 버리는 봉투입니다. 그러고 이 옆에는 이제 굿즈 굿즈들을 이제 정리해 놓 굿즈들과 이 박스들, 뭐 여기도 잡동사니네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작업실이 아니라 그냥 잡동사니 창고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제 굿즈, 제가 산 것들도 꽤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선물 받은 거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전에는 더 난장판이었는데 이게 도저히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난장판이었어가지고 정리장에 사서 정리를 해놨는데도 난장판이에요. 예.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도 정리 안 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뭐 치토마요 굿즈, 뭐 제가 참여한 앨범 들, 그리고 요 밴드 하자, 제가 최근에 참여한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제 책이죠. 그리고 이제 뭐 코바쇼 티켓, 뭐 이거는 코미케 티켓.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트리컬 리바이브 굿즈고요. 촬영 현장 때 받았습니다. 요걸로 슬라이드 기타를 했죠. 근데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 제 주법상 이제 계속 들고 있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데도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고정이 잘 안 되면은 이제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비비, 란, 뭐야, 클로에, 에이드, 뭐 영상에는 이드로 나왔지만은 한 명씩, 예, 한 명씩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밑에는 뭐 블락하이브 굿즈들이 이렇게 쫙 있고요. 위층에도 달콤 커피, 뭐 파파존스, 그리고 요 미스터 시바의 특제 라멘. 요거는 이제 선물 받은 이제 아스나, 바니걸 아스나 피규어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다시 한번. 그다음에 이게 작업 데스크. 네. 정리가 된 듯 안 된 듯. 사실상 안 됐다고 봐야죠, 이거는. 예. 그리고 스피커 제네렉 8030C,
네, 아쉽게도 GLM 모델은 아니어서 칼리브레이션은 안 됩니다. 제가 이거를 사고 한 3개월 뒤인가 GLM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좀 더 늦게 살 걸. 그리고 여기 모니터를 이제 위아래로 세팅을 해놨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키보드, 마우스, 이제 오른손의 건초함을 막기 위해서 인체공학 마우스를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 뭐 기타 용품, 기타 셋업할 때 쓰는 공구들 넣어놓는 박스. 그다음에 뭐 온습도계, 뭐 자일리톤 스톤. 여기는 이제 피크들 넣어놓는 통이고요. 사실 뭐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긴 한데, 덜롭, 플로우, 그리고 요거는 어쿠스틱 기타 녹음할 때 쓰는 것들입니다. 이 피크를 제일 많이 써요. 셀룰로이드, 테일러 셀룰로이드 피크 0.46mm. 그다음에 중구난방이긴 한데 설명이, 이거는 럭스패드예요. 원래는 되게 조그만 걸 썼었는데 이 큰 방으로 이사 오고 나서 조명이 크게 필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큰 걸로 샀어요. 요 모니터링 헤드폰. 요거는 레코딩 할 때 쓰는 헤드폰입니다. 소니의 MDR M1 7506의 공식 후속작이라고 일컫는 헤드폰이에요. 요거 되게 좋아요. 레코딩 할 때 이거 뭐 일렉 레코딩 할 때나 뭐 어쿠스틱 기타 레코딩 할 때도 쓰는데 이거 클릭 소리도 안 들어가고 마이크에 너무 좋습니다. 음악용으로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인이어는 이제 캠퍼의 캠퍼 아니에요. 캠퍼의 C로 시작하는 캠퍼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캠퍼 이제 조이풀 1&2, 조이풀 1&2라는 인이어 이어폰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꽤 자주 씁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뭐 갤럭시 워치, 버즈. 제가 갤럭시맨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요 파워 서플라이 PC10이라고 하는 모델이네요. 파워 서플라이를 쓰고 있습니다. 요 파워 서플라이도 꽤 괜찮아요. 되게 채널도 되게 많고 지원하는 와트 수도 되게 높아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해요. 되게. 다만 이제 좀 캡코드를 따로 써야 된다는 단점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이제 프리소너스의 퀀텀 HD8. 제가 인아웃이 막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 한 4채널에서 5채널 정도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5채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8채널로 질러놓고 그냥 여유있게 질러놨습니다. 리앰프 인아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고, 기타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이제 스튜디오 원을 쓰다 보니까 보면은 이제 스튜디오 원 믹서에서 연동이 돼요. 그래서 프리앰프 게인을 스튜디오 원에서 올리면은 실제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연동이 돼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쪽에서 게인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합니다. 성능도 되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32비트 컨버팅을 지원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지티브 그리드의 스파크고. 포지티브 그리드의 스파크고입니다. 요거는 이제 외부 연주 같은 게 있거나 놀러 갔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안 굳으려면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320 디자인의 이제 랜드마이트라고 하는 오버드라이브예요. TS 계열 오버드라이브고요. 지금은 사용 빈도가 좀 적어져서 잠시 여기다 위에다가 전시 중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이와트에서 옛날에 나온 이제 커스텀 튜브 오버드라이버라고 12X8 프리 진공관이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 오버드라이브예요. 뭔가 그래서 그런가 되게 오버드라이브 질감이 되게 앰프 게인 같고 꽤 괜찮더라고요. 여튼 그리고 옆에는 이제 아로나 고래가 2마리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블랙라이언 오디오의 이제 PGP 타입 K라고 하는 파워 서플라이 겸 이제 월티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이제 안텔롭 오디오의 이제 엣지 솔로라고 하는 마이크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 안텔롭 오디오사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같이 쓰면은 이제 얘가 모델링 마이크로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오인표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크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모델링을 안 먹여도 꽤 괜찮아서 그냥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가격대가 좀 나가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으로 좋은 걸 사려면 돈이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일단은 쓰고 있어요. 하지만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요 블락하이브 이펙터 시리즈는 제 레슨생 분께서 만드신 작품인데
전시를 제 작업실에다가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가이드 키트라고 하고 있는 셋업 샵 겸 이제 뭐 이펙터 앰프 수리하시는 그 샵이 있어요. 협업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같이 만든 이제 앰프입니다. 디바이디드 준이라고 하는 앰프고요. 기반은 이제 디바이디드 바이 13의 이제 그 CJ11이라고 하는 앰프입니다. 너무나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고요. 옆에 그 아로나랑 프라나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감쇄기, 투노츠의 리로드 2라고 하는 이제 감쇄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에는 옥스를 썼었는데 이제 옥스가 사실상 캐비넷 시뮬레이터예요. 사실 그 감쇄기로서의 성능은 사실 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감쇄기를 좋은 걸 하나 사보자 해서 그냥 샀는데 굉장히 만족 중입니다. 이제 감쇄가 정말 티가 안 나게 돼요. 꽤나 추천드릴 만한 감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캐비넷 시뮬레이터 같은 거는 없으니까. 그리고 밑에는 이제 감쇄기랑 같이 쓰고 있는 콜트 캐비넷, 그리고 제 마이킹하고 있는 SM57입니다. 사실 이 감쇄기를 살 때부터 사실상 예견이 돼 있었어요. 제가 마이킹을 할 거라는 거를. 마이킹 테스트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꽤나 만족스럽게 나와가지고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콜트 캐비넷은 그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산 건 아니고 제가 당시에 구입할 수 있는 캐비넷 중에 가장 저렴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이 하나 더 있네요. 요거는 이제 오픈형 평판형 헤드폰이고 오디지의 이제 LCD2C라고 하는 평판형 헤드폰입니다. 이 헤드폰 진짜 좋더라고요. 안 들리던 게 막 들리고 엄청난 디테일들이 들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톤 모니터링 할 때나 아니면 뭐 커버곡 믹스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뭐 사실 전부 다 사용해요. 사실 톤 체크나 이제 믹스 같은 거 할 때 녹음은 일단 이걸로 하니까 요걸 쓰고 하니까 요걸 1차 모니터링하고 인이어 이어폰으로 2차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요 제네렉으로 3차 모니터링, 요 LCD2로 4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갤럭시 버즈로 또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장비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다들 강조돼서 나오는 음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제가 사용하는 이펙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프랙탈 오디오의 FM9 마크2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익스프레션 페달은 전에 쓰던 쿼드 코텍스 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칼리브레이션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딱히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더라고요. 무거운 것만 빼면. 저 쿼드 코텍스가 이제 마지막 사운드 아카이브 이후로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참에 그냥 다른 거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 그냥 프랙탈을 질렀는데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너무나 안정적이고 일단 소리 나오는 것부터가 좀 달라요. 굉장히 힘있게 잘 쭉쭉 뻗고 아마 하드웨어 성능이 좀 더 좋아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믹서로 쓰고 있어요. 얘는 이펙터 겸 믹서로 그냥 공간계 모듈레이션 이펙터로만 쓰고 있고 여기서는 물론 밖에 나가서는 이제 앰프 시뮬이랑 다 쓰지만은 그 위에는 제 페달보드, 제 드라이브밖에 없는 페달보드가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그 가이드 키트 사장님이랑 또 같이 만든 버퍼 겸 시그널 스플리터입니다. 투인 투아웃으로 되어 있고요. 어느 곳에 꽂든지 요 아웃풋 두 개로 시그널이 다 나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제가 녹음할 때 항상 그 리앰핑을 염두에 두고 녹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그널 하나로 들어가서 하나는 이제 페달보드로 들어가는 시그널, 하나는 이제 DI로 들어가는 시그널을 따로 무조건 이렇게 따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멀티팩터로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멀티를 지나면은 시그널의 로스가 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좀 껄끄러워가지고 일부러 버퍼를 두 개씩 넣어서 시그널 손실은커녕 오히려 시그널을 부스터 시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또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함께하고 있는 라임톤 오디오의 포커스. 사용하기 너무 편하고 톤 보정용으로 너무나 훌륭한 컴프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막 쓰기 좋아요. 그냥 뭐 보면은 컴프레스 달리는 뭐 레이시오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컴프레스 노브만 돌리면 돼가지고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휴먼 기어의 에센스. 얘는 오버드라이브. 무슨 성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청 클린하면서 미들이 강조가 되는 오버드라이브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가이드 키트 사장님이랑 같이 만든 블루칼라, 이 맨하톤의 블루칼라라는 이펙터가 있는데 그거의 재설계 버전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보스의 블루스 드라이버 와자크래프트 버전입니다. 블루스 드라이버가 되게 생각보다 엄청 범용이에요. 되게 바삭바삭해요 소리가. 요 블루 칼라는 되게 부드럽거든요 소리가. 되게 쫀쫀하고 부드러운데 얘는 되게 바삭해요. 예. 굉장히 바삭하게 크런치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DS1 와자크래프트 버전. 그 와자크래프트에만 들어가 있는 모드가 있어요. 요 옆에 있는 커스텀 모드가 있는데 블루스 드라이브도 그렇고 디스토션도 그렇고 요 커스텀 버전이 미들이 확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작의 이제 단점이었던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이것도 가드키트 사장님이랑 같이 만든 이제 렛이에요. 렛. 이 친구는 렛인데 요거는 이제 다이오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게르마늄 다이오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안에는 이제 LM308이 들어가 있고요. 네. 유명한 칩이죠. 네, LM308의 캠 타입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모던 빈티지스럽습니다. 그 렛의 컬러는 다 가지고 가는데 좀 지저분한 부분들을 많이 해소한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페달 파츠에서 팔고 있는 그 솔다노 프앰프고요. 요것도 이제 가드키트 사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거는 모디된 부분이 한 칩밖에 없을 거예요. 요것도 굉장히 만족 중이에요. 2채널이고요. 게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제가 게인을 그 12시까지 못 올려요. 제가 하이게인 톤을 좋아하긴 하는데 얘는 게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과해지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MXR이랑 이제 커스텀 오디오 일렉트로닉스가 합작해서 만든 부스트 겸 오버드라이브. 요거는 사실 오버드라이브 채널은 제가 잘 안 쓰고 부스트 채널만 씁니다. 굉장히 클린하게 잘 빠지면서 약간 살짝 착색이 있습니다. 네, 살짝 착색이 있는데 그 착색감이 좋아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페달을 쓸 때 항상 켜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거는 이제 휴먼기어의 비바체라는 페달입니다. 이 페달은 굉장히 특이해요. 이 친구가 약간 배음의 오버드라이브를 걸어준다는 컨셉으로 나오는 이제 페달인데 이거는 써봐야 아는 느낌이긴 해요. 이 컬러는 개인적으로는 멀티팩터를 쓰신다고 하면은 샌드리턴 쪽으로 연결해서 그 앰프 앞단에 놓으면은 그 앰프 시멜 앞단에 바로 넣으면은 되게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NX1X라고 하는 노이즈 게이트, 노이즈 서프레서. 이 친구가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인풋 시그널에만 이제 게이트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샌드리턴으로 요 페달들이 다 지나가요. 그 인풋은 따로 들어가고 인아웃풋은 따로 들어가고 샌드리턴에 이제 요 이펙터 체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 이펙터 체인들에만 이제 게이트를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인풋 소스가 아니라. 그래서 인풋 소스에는 이제 영향이 크게 없고 페달 시그널에만 들어가는 노이즈만 이제 걸러주는 그런 필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시그널 체인을 이제야 좀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기타 인풋이 열로 들어가고요. 하나는 이제 DI 쪽으로 빠져서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쪽으로 바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제 페달 시그널로 들어가서 요것들을 다 거친 다음에 이렇게 빠져서 앰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앰프로 들어간 시그널은 요 감색이 리로드 2로 들어가서 또 두 개로 빠집니다. 시그널이 하나는 이제 그냥 스피커로 나오고 한쪽은 이제 또 DI로 빠져서 프랙탈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 프랙탈 인풋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 마이크 SM57 마이크가 연결돼 있고 하나는 저 리로드 2에서 이제 DI로 빠진 시그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그널을 이제 또 따로 프랙탈 에디터 내에서 이거 보여드려야겠네. 자, 시그널 체인 설명을 위해서 프랙탈을 켰어요. 이게 시그널 체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끊겨 있어요. 여기는 끊겨 있어서 여기는 사실상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인풋 3가 이제 마이크 채널 들어가는 제가 말할 때마다 이제 여기가 반응을 하죠. 얘 마이크 채널로 들어가서 얘는 바로 빠지고요. 인풋 2가 리로드 2에서 이제 바로 빠지는 DI 시그널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캡시뮤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그널이 따로 들어가서 하나로 합쳐져서 또 여기서 공간계 뭐 모듈레이션 걸고 여기서 또 따로 이제 웨드라이 웨 시그널을 또 구성을 해서 이제 드라이는 아웃풋 1으로 빠지고 웨은 아웃풋 2로 빠져요. 그래서 모든 시그널들이 다 독립돼서 들어가서 녹음이 되는 방식입니다. 꽤나 복잡한데 이렇게 해놔야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그널 구성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콜트 베이스고요. 제가 한 4년 전에 샀나 3년 전에 샀나 그랬을 텐데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펜더 재팬 1펜이죠. 펜더 82년산일 거예요, 아마. 82년인가 83년인가 그랬던데 83년산 이제 오이텔레 리슈입니다. 근데 오이텔레랑 닮은 점이 없다는 게 딱히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1펜이라 그런지. 넥도 얇아요. 오이의 그 빠따내기 아닙니다. 소리도 오이 텔레의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기타입니다. 그리고 목재가 애쉬인데 아마 일본에서 자생하는 종의 애쉬를 썼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요 기타는 이제 사이토 기타, 제가 엔도서로 제가 아티스트로 있는 사이토 기타의 이제 S6 JMC라고 하는 재즈 마스터 모델인데요. 재즈 마스터이긴 한데 약간 재즈 마스터가 아닌 그런 재즈 마스터입니다. 왜냐면은 그 브릿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샀어요. 예, 너무 편합니다. 예, 그 단점을 다 없애버린 재즈 마스터예요. 그래서 얘는 썸프 애쉬 바디고요. 썸프 애쉬 바디에 메이플 지판, 메이플 렉, 락킹 헤드모신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어쿠스틱 기타, 제가 쓰고 있는 어쿠스틱 기타고요. 이스트만 28DTC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정확한 스펙은 그 영상으로 띄울게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 친구도 아마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사게 된 이유가 그 상냥함의 기억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블락하이브 OST 중에 제가 그 곡을 녹음하려고 이 기타를 샀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소리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쿠스틱 기타를 막 그렇게 잘 치는 건 아닌데도 감사하게도 일들이 간간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기타입니다. 소리가 너무 괜찮아요, 가격대에 비해서. 그 다음은 이제 사이토 기타의 간판 모델 중 하나죠. S6 CS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싱싱엄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엘더 바디에 이제 메이플 지판, 메이플 넥으로 제가 오더를 했고 평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타예요. 그래서 되게 믿고 쓸 수 있는, 제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기타 중에 하나예요. 레코딩 할 때. 사실 뭐 모든 기타를 다 신뢰하지만 사이토 기타에 사운드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그냥 집으면은 너무나 톤이 좋게 잘 빠지는 그런 기타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사이토 기타의 또 다른 간판 모델, 그냥 S62라는 모델이고요. 이 친구는 험싱엄 모델로 제가 오더를 했어요. 원래는 픽업 커버가 달려 있었는데 제가 따로 뗐습니다. 오픈 험버커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이 색상은 이제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색상이고요. 얘는 이제 썸프 애쉬 바디에 웽게 지판입니다. 웽게 통렉이에요. 웽게 통렉을 저는 기타는 처음 써봤는데 굉장히 매끈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기름지면서 매끈한 소리가 나서 굉장히 만족 중입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 중에 가장 범용스러운 친구예요. 그래서 약간 레코딩 세션 하러 갈 때 다른 곳으로, 아니면은 뭐 외부에 연주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 친구 하나만 들고 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신뢰하는 기타입니다. 자, 다음 기타는 사이토 기타의 이제 S6 CST라고 하는 텔레 모델이에요. 이 기타는 정말 감사하게도 사이트 기타 분들께서 제가 그 SNS에다가 이 기타 너무 궁금하다라고 글을 썼었거든요. 근데 사이트 기타 측 분들께서 이 기타를 저에게 그냥 만들어 주시겠다고 연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받은 기타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엘더 바디에 이제 웽게 지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래는 이 브릿지가 그 고도의 인튠 브릿지가 들어가 있는데 레코딩 세션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인토네이션이 살짝만 틀어줘도 좀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이번에 그 6세들로 바꿨어요. 소리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한번 실전에 투입시켜보고 한번 또 원래대로 돌릴지 어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신뢰하는 기타예요. 자, 또 사이토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일기타 중에 사이토 기타가 다기 때문에 제 소유의 기타는, 저는 아티스트이기 이전에 약간 사이토 기타 팬이어서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친구는 한 2018년 이때 한정으로 나왔던 모델이고요. 포트레이트 넘버 원 스페셜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사이토 기타스에
요거는 이제 좀 특수해요. 약간 58년도 오리지널 레스폴 스페셜을 완전 복각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원피스 혼두라스 마호가니 바디고요. 혼두라스 마호가니 4개, 인디안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픽업은 사이토 기타 자체 픽업이에요. 뭐 물론 이제 사이토 기타의 모든 픽업들은 다 사이토 기타 자체 픽업이지만 이 친구는 요 모델만을 위해서 나온 픽업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제가 조만간 브릿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요 레버라운드 브릿지가 다 좋은데 너무 힘들어요. 인토네이션이 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한번 바꿔보려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들인 기타고요. 제가 역대 샀던 기타 한 대에 쏟았던 금액 중에 가장 비쌌던 모델입니다. 사이토 기타의 33 비욘드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아, 기타 진짜 좋아요. 엄청 좋아요.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 기타입니다. 요즘 최근에 했던 레코딩 중에 얘를 계속 시켜주고 있는데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마스터 그레이드 플레인 메이플 탑이 들어가 있고요. 혼두라스 마호가니 원피스 혼두라스 마호가니 바디에 혼두라스 마호가니 넥. 픽업도 이제 사이토 자체 픽업인데 이 친구의 전신격인 모델 포트레이트 넘버 1 스탠다드에 들어갔던 그 58 오리지널 픽업의 복각을 여기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에는 이제 에보니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만족스럽고 소리도 너무나 좋고 그래서 너무나 만족 중인 모델입니다. 그 여기는 제 케이블들 안 쓰는 케이블들을 모아놓는 곳이에요. 자, 케이블을 이상하게 많이 샀어요. 이것저것 좀 실험해 본다고 시그널 체인을 막 안 쓸 법한 TRS2, TS 이런 거 전혀 쓰지 않을 법한 케이블들이 좀 많아요. 그래도 뭔가 모아놓고 있다 보면은 또 언젠가 쓸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분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계속 모아두고 있습니다. 케이블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작업실 소개가 끝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설명드릴 게 되게 많아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잘 봐주셨길 바라고. 상식 일상 컨텐츠를 올리는 게 일상은 아닌가 이게? 뭐 근데 제 일상 중에 한 부분이니까 작업실도. 여하튼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 또 새로 소개해 드릴 게 있으면은 또 소개해 드리거나 방송으로 제 본 계정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줌바.